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에서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는 개통연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완의 고속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접경 지역인 화천과 철원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2차 고속도로 신규 건설 계획에 중앙고속도로 화천 철원 연장 사업을 포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에서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387km에 달하는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고속도로지만 개통 이후 20년이 넘도록 미완성 고속도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춘천에서 화천을 거쳐 철원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999년 첫 도전을 시작으로 2005년과 2017년 줄줄이 고배를 마신 이유는 경제성 부족이었습니다. 접경 지역은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홀대를 받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화천하고 철원군의 고속도로가 꼭 연결이 돼서 올해 1월 오는 2025년까지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신규 건설 계획에 중앙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포함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과 철원군은 이번에는 반드시 20년 된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며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천 철원 연장 사업이 중점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 특수성을 대통령 인수위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알려 정부의 경제성 부족 논리를 타개하고 조기 착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조기 착공하기 전에 예탈해준 기본 여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지만 국가 안보, 접경 지역의 특성까지 가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중앙고속도로 연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조 2,608억 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신규 일반 사업 11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접경 지역 지원 필요성이 중앙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한 개인 방송의 유튜버가 과거 철도 승무원 기숙사로 쓰이던 폐건물에 들어가 공포체험 방송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면서 공포감을 조성했는데요. 코레일은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철도 승무원 기숙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한밤중에 태백시 철암동에 있는 옛 철도 승무원 기숙사에 들어가 공포체험 방송을 찍은 것입니다. 유튜버는 여성 승무원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며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여기 일하는 승무원 여자 기숙 여성분이 여기서 관리자한테 강간을 당하고 살인했던 그런 공간인데 딱 이게 이름 나오네요. 이게. 이 영상을 본 한 시민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 생각엔 이거를 자기가 구독자가 좀 오해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을 때. 이처럼 도를 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건 코레일이 건물을 허술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2005년에 폐쇄된 이 건물이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말합니다. 이불을 갖다 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몇 번 찾아가가지고 너 여기서 술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유튜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해 버린 일이라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뒤늦게 폐건물의 활용 방안을 찾는 등 시설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곳곳이 파손된 창문을 밀폐하고 출입문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용이 중단된 주변의 다른 코레일 시설물들도 허술하게 관리되긴 마찬가지여서 이미 범죄나 탈선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허술한 시설 관리에다 일부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영상까지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80대 노인이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해 제때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데다 병원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보호자 측의 주장인데요. 팬데믹이 장기화된 만큼 면회 경로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문막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80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사는 곳 가까이에 모시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A씨는 아버지 발톱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면회 외에는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만 상태를 확인한 지 3달. 다른 진료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큰 병원을 찾은 A씨는 아버지의 발가락이 괴사됐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걸 안 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를 일이라고. 나도 지금 버리기 참이라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괴사다. 이거 수술해서 따로 해야 된다더라고요. 해당 병원에 따르면 지병인 당뇨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더 크게 번졌다는 건데 A씨는 병원이 제때 상황을 전달했다면 그 전에 처치를 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은 이와 관련해 환자 상태를 전화통화로 충분히 전달했고 관련 소견서를 떼주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병원이 전화로 상태를 설명한 적이 없고 받은 소견서에는 발가락 괴사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요양기관 면회가 제한되거나 비대면 면회 형태로 전환되면서 입원 가족의 상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보호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감염병의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환자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도록 면회 경로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색이 강한 영동 지역에서는 예비 후보에 야당 후보들이 대거 등록한 가운데 지난 대선 결과에서 보여줬던 정치적인 표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 지역에서 시장 예비 후보 등록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입니다. 여당과 야당 각각 3명씩 총 6명이 등록한 가운데 현직인 김한근 시장도 4월 안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공천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시장이 사퇴할 정도로 공천 경쟁이 치열한데 무소속 출마 변수가 예측되면서 강릉시장 선거는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가 여당 소속인 시군에서는 일찌감치 야당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현황은 속초시 6명, 고성군 5명, 태백시 4명, 정선군 3명, 삼척시 2명 등이고 속초와 삼척시에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1명씩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동해시장 예비후보는 1명, 양양군수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도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공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체 도의원 46명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사직했고 추가로 5명 내외가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가 6월 말까지입니다. 아직 3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조기 사퇴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또 주민들 곁으로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도의원 예비후보는 70명으로 1.7대1, 시군 의원 예비후보는 195명으로 3.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공천자 선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다음 달이면 지역별 후보군 윤곽이 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민의힘 황상무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강원도를 경제는 선진, 삶의 질은 1등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7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황 후보는 산악관광과 해양 레저를 중심으로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명품 관광과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춘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SNS로 전송한 선거인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선거인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있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